퇴직 후 어느 날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니라 아침이 왔다는 사실이 당혹스럽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눈을 떴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고 달력의 날짜는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직장이라는 외부의 구조가 사라지자 스스로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따라 사라졌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마음이 지쳐 있었다는 것을 안 것도, 그 지침을 계속 무시해왔다는 걸 받아들이게 된 것도 그제서야였다. 퇴직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다시 묻는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의미라는 건 채워야 하는 무언가인 줄 알았는데 비워야 비로소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시작한 것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이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허무했다. 하지만 멈춰야만 들리는 마음의 목소리가 있었고 그 조용한 회복은 바쁘게 사는 동안에는 얻을 수 없던 선물처럼 느껴졌다. 첫 번째 사례는 71세의 최병식 씨 이야기다. 35년간 제조업 공장에서 근무한 그는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에 나가 걷고 지역 복지관 프로그램에 신청하고 지인들과의 약속으로 스케줄을 채워나갔다. 하지만 그 바쁨 속에서도 왠지 모를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일정이 없던 날이면 더 큰 공허가 몰려와 불안하고 무력해지곤 했다. 그는 이를 은퇴 후의 낙오감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던 중 아내의 권유로 마음챙김 명상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쓸모가 있냐며 비웃었지만 호흡만 바라보는 그 단순한 행위가 그의 삶의 전환점을 만들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그저 숨 쉬는 것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몇 달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지나자 아침이 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일상이 조금씩 색을 띠기 시작했고 바쁘게 꾸민 일정이 아닌 느릿한 하루 속에서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을 회복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68세의 김정순 씨다. 간호사로 평생 병동을 지키다 은퇴한 그녀는 퇴직 후에도 이웃의 부탁으로 자잘한 봉사활동과 돌봄 일을 계속 맡아왔다. 돌봄은 그녀에게 익숙한 일이었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자존감도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낯선 표정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지친 얼굴, 메마른 눈빛,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 거지? 라는 질문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결심하고 일정도 없이 며칠간 집에서 혼자 지내보기로 했다. 그 며칠은 무척 길게 느껴졌고 침묵은 낯설었으며 외로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김 씨는 내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타인을 돌보느라 나를 놓쳤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되었다. 멍하니 창밖을 보며 시간을 보내는 연습, 뜨개질을 하다 말고 멍 때리는 시간들 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다는 실감을 천천히 회복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쓸모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지금은 존재 그 자체로 괜찮다는 감정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다. 세 번째 사례는 66세의 이호철 씨다. 그는 퇴직과 동시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다. 여행도 가고 주식 투자도 배우고 온라인 강의도 수강했지만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무언가를 시도하는 와중에 마음은 더 피로해졌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날이 들어갔다.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며 자책하던 중 우연히 라디오에서 들은 한 문장이 그의 귓가에 남았다. 진짜 회복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시작된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 10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어 보았다. 핸드폰도 끄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조용히 앉아있기? 처음엔 불안감이 몰려왔고 이러다 망하는 건 아닐까라는 두려움도 들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쌓일수록 그는 머릿속에 소음을 줄이고 마음속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지금 그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 시간 덕분에 외부 자극 없이도 자신을 돌보는 법을 익혔고 지금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능력이 살아났다고 고백한다. 이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무기력이 아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기 감각을 되찾는 회복의 과정이며 팥같이 아닌 내면으로 향하는 조용한 걸음이다. 우리는 평생을 무엇인가 해야만 가치 있다고 배워왔기에 멈추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불편하다. 하지만 퇴직 이후의 삶은 그 불편함과 마주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빈 시간을 견디는 법을 배우고 의미 없는 시간도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삶은 조용히 균형을 찾아간다. 그리고 그 균형 속에서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살아난다. 그것은 바쁜 하루 속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오직 멈춤을 통해서만 마주할 수 있는 은퇴 이후 삶에 깊이 있는 선물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통해 마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직관적으로는 알듯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와 효과를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현대사회는 효율성과 생산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 속에 있으며
개인의 가치 또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로 평가되기 쉽다. 그러다 보니 퇴직 이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무가치해졌다는 선언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 반대가 진실에 가깝다. 우리가 퇴직 이후 겪는 심리적 위기, 공허감, 무기력감의 상당 부분은 단지 일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회의 나를 지탱해줄 내면의 토대가 취약했음을 드러내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퇴직 전의 삶은 일정과 역할, 책임이 명확하게 주어져 있어 그 구조 안에서 개인이 무엇을 느끼든 관계없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다. 감정은 종종 미뤄졌고 질문은 유보되었으며 내면은 그저 견디는 방식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다 일이라는 외피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은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지만 다루지 못했던 마음의 진실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과 마주하는 일이다. 그것은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속에 있었지만 밀쳐두었던 감정, 기억, 질문들을 다시 꺼내는 일이기도 하다. 전문가의 시선으로 볼 때 이 과정은 심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회복의 단계로 볼 수 있다. 정신분석의 관점에서도 인간은 끊임없이 외부 대상을 통해 내면의 공허를 메우려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외부 자극도 지속적인 만족을 주지 못한다. 퇴직 후 갑작스레 밀려오는 무력감이나 혼란은 그동안 일이라는 대상으로 자신을 규정해온 사람이 느끼는 정체성의 해체이며 이는 일종의 애도 과정이기도 하다. 바로 그 시점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정지의 시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 그 자체로 자신의 무게를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마음의 재정비를 가능하게 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이를 마음의 디폴트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 없이 조용히 있을 때에도 활발하게 자기 성찰과 감정 처리, 기억 재구성을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뇌가 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야말로 가장 본질적인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재구성하고 이전과 다른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적 에너지를 회복하게 된다. 심리적 회복의 핵심은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복을 위한 공간을 허락하는 데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그 공간을 제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물론 이 과정은 쉽지 않다. 특히 퇴직 직후의 시기는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고 일상에 갑작스런 틈이 생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공백을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채우려는 시도가 흔하다. 어떤 이는 지나치게 활동적인 은퇴 생활을 계획하며 스스로를 더욱 지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자책과 무가치감 속에서 자발적 고립을 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밀쳐내는 방식이다. 오히려 필요한 것은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흘려보낼 수 있는 여유다. 이는 명상이나 심리치유 기법에서도 핵심으로 다루는 내용이기도 하다. 퇴직자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긍정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는 의식적인 선택이다. 그냥 시간이 비어서 멍하니 있는 것과 의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심리적 효과가 다르다. 의식적인 선택은 그 자체로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며 그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을 준다. 둘째는 판단하지 않는 태도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면서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보내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 시간은 다시 불안으로 오염된다. 판단을 유보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셋째는 지속성이다. 하루 이틀의 멈춤으로는 마음의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반복적으로 꾸준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해나갈 때 비로소 마음은 그 속도에 익숙해지고 깊은 회복의 흐름에 들어설 수 있다. 실제로 은퇴자들 중 일정한 시간에 단순한 명상이나 걷기, 고요한 관조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리적 안정감과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겉보기에 무의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내면이 자신과 재회하는 시간이며 삶의 중심축을 외부가 아닌 내 안으로 옮겨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이제껏 외부 성과에 매달려 살아온 삶을 내려놓고 존재 그 자체의 감각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전략이다. 은퇴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생산성으로 환산되지 않는 시간이지만 그렇기에 오히려 가장 인간적인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용기, 그 멈춤 속에서 살아나는 마음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삶의 토대일 수 있다. 조용히 자신에게 묻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회복의 문턱에 설 수 있다. 그 회복은 고요하지만 단단하다. 그리고 결국 그 고요함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열어준다.